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비핵화와 통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먼저 조건은 있지만 비핵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통일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정은의 발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 이게 세계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건데요. 네,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번 표현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존재하면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 핵 보유는 인정받으면서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피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언급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 수준 그 핵무기 고도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조건에서 이제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하게 좀 인정받겠다 이런 차원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핵 보유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네,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되풀이를 했습니다. 네, 네. 이게 국제사회의 핵 보유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다. 이것에 집중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중앙위원회 사업보고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은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핵 보유국 지위를 완전히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게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의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은 결국 북한의 핵 능력을 국제사회에 인정받고 그런 과정에서 그 국제사회 보조를 맞추는 그러니까 비핵화 세계 비핵화랄지 또는 그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자신이 뭔가 국제사회에서 그런 그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예.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러나 이제 본질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핵무기 보유를 국제사회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국제사회와의 그런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하겠다 이런 협박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그 내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상 그 미국이나 국제사회 또는 한국도 북한의 선제, 타격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안았던 게 사실인데요. 물론 예. 그것이 실현되느냐 여부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북한이 굉장히 그 공세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지금 국제사회 제재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북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국제사회 보조를 맞추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나기를 좀 피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그 핵무기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균열을 노리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위원회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 이런 상황들에 대한 북한의 어떤 그 균열을 노리는 측면,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의 입장으로 좀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의 어떤 전략이 숨겨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게 결국에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럼 이번에 통일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우리 정부와 그 대립각을 세우면서 계속 비난을 해왔는데 네네. 이번에 통일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조국 통일이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네. 대남 전략의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현재로서는 대남 전략의 특별한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언급된 것들은 남북관계나 통일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언급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입장에서 조국 통일 3대 헌장 그러니까 7.4 공동성명하고
1980년도 고려민주주의 연방공화국 통일 방안, 그건 6차 당대회 때 나온 건데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1993년도에 나온 조국 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이 세 가지입니다. 예. 이런 이제 3대 현장을 적극적으로 틀어지고 통일해 나가겠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좀 더 구체적으로 남관계 현재 꽉 막힌 그런 남관계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뚫는 그런 좀 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남 대화 제스처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원론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입장을 반영했다고 봐야 되고 예. 새로운 통일 방안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보다는 기존의 통일 방안 남북관계 이것을 앞으로 이어가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언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발언이 상당히 깜짝 발언이었어요. 네네. 지금까지 노동당 대회에 대해서 취재를 계속 제안을 해왔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면은 이런 그 비핵화와 통일에 대한 언급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비핵화와 통일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비핵화 이야기를 이렇게 강하게 꺼냈다는 것은 지금 당장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부분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보면은 7차 당대 이전에 5차 핵실험을 하느냐 이런 여부로 논란이 있었고 7차 당대 직후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 김정은 제1위원장의 중앙위원회 사업보고로 본다면 북한의 5차 핵실험은 당분간은 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핵화를 언급한 속에서 5차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 그것은 이제 자신의 발언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한반도에서의 어떤 군사 긴장의 고조화 사태는 우선은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전망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비핵화 부분을 강조를 했지만 역시 핵 보유를 전제한 비핵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여전히 갈등 요소는 남아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발언 이것이 방점을 어디에 놓느냐 하는 부분인데 비핵화에 방점을 놓는다면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핵 보유와 관련된 것에서는 좀 더 북한이 핵 보유를 하지 않는다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보다는 핵무기 보유한 전제에서의 그런 발언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북한의 의도는 핵 보유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5차 핵실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지금 이번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나서 핵실험을 과연 할 것인가 이 네네.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핵실험의 가능성은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것이 계속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북한이 지금 비핵화 이야기를 꺼내고 이런 여러 가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보기에 따라서는 획기적인 발언들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발언들에는 현재 쏟아지고 있는 소나기는 피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오고 있고 특히 그 과정에서 사실상 중국도 동참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북한의 상당한 부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특히 지금 5개년 경제 계획을 또 오늘 그 중앙위 사업보고의 내용을 보면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까지도 언급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본다면 사실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와의 각을 세우면서 국제사회 대북 압박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지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그런 부담스러운 것들, 국제사회 제재를 좀 피해가는 이런 차원에서의 비핵화의 언급을 꺼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북한의 의도는 여전히 상황을 자신들이 판을 끌고 가겠다 그런 차원에서의 그 대화 제스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은 소나기를 피해가자. 그러니까 네. 진정성이 그렇게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사실 지금 진정성 여부는 좀 더 북한의 추가적 행동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우선 말은 이렇게 꺼냈는데 어떤 식으로 북한이 행동에 나섰느냐.
비핵화를 위해서 뭐 회담을 제안한달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의 그 앞으로의 상황, 특히 국제사회와의 어떤 제재에 지금 국제사회 제재에 북한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속에서 북한의 어떤 대화 노력 또는 대화 제스처 뭐 이런 부분들은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전망할 수 있겠고 예. 국제사회 입장에서도 그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북한의 입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 한국, 일본과 중국, 러시아 간의 입장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좁히는 과정 그것이 앞으로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그 회의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선다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그 육자회담 재개 문제랄지 또는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차원에서 대화 북한이 지금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회의를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둘러싸고 대화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역시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북한이 각을 세우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한편으로 대화의 돌파구는 마련될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상황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그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다소 변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은 북한 제재에 대한 그 효과 이런 네네. 것들이 좀 예전보다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사실 뭐 효과 자체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제재 일변도로 나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는 제재만으로 북한을 몰아붙이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유엔의 대북 제재 2,770호가 지금 작동하고 있고 각국이 또 개별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재 쪽으로만 갈 수는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대화의 어떤 싹이 트는 대화의 마중물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흐름 자체는 이제는 좀 제재보다는 대화 쪽의 방점들이 찍힐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역시 북한이 좀 더 진정성 있게 국제사회에 신뢰를 주면서 대화에 나서는 것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대화의 흐름은 만들어질 수 있다. 다만 이것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오늘 보고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이 이례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로 다가온다면 역시 그 특별한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다. 뭐 그런 점에서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중앙위 사업 보고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 쪽으로 가는 어떤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네. 노동당 대회가 사흘째 일정 오늘 계속 이어지는데요. 네네. 이 계속 고립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노동당 대회 이후에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재로서는 남북 관계가 그 특별하게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특별한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이번 김정은 제1위원장의 중앙위원회 사업보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그 핵 문제를 풀기 위한 국제사회 북한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남북 관계에도 긍정적으로 그것이 작용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현재 남북 관계는 강대 강의 대결 구도, 한치도 상호 간의 양보가 없는 그런 대결 구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들을 바꾸는 물줄기를 바꾸는 흐름은 역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대화가 진행된다면 남관계도 거기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남관계 자체의 동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하는 이번 중앙위 사업보고에서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다면 그런 과정에서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남관계의 대화로 연결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올 하반기 정도부터는 대화에 그런 장이 열릴 수도 있다. 그런 조심스러운 기대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계기로 하반기부터는 대화의 장이 조금 열릴 수 있다 이런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